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12, 16 대책 이후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는 물론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도 영향을 받으며 상승폭이 점점 떨어지자 이제는 9억 이하의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들이 오른다는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감정원에서 강남 3구가 하락세에 들어갔다는 발표가 난 후 이 내용을 다루는 기사들에서는 수원, 용인 등은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를 잊지 않고 넣고 있는 반면 반대로 수원 등이 오른다는 기사에는 강남 하락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9억 이하 또는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기사들로 인해 9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호가를 올리고 있고 이 호가를 반영하는 KB 지수에서 서울의 9억 이하 아파트값 상승폭이 무려 0.02%포인트나 늘었다고 하며 고작 0.2%포인트 떨어진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밀어내고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의 유명 부동산 투기 전문가를 통해 부동자금이 이동한다는 식으로 인터뷰해 마치 지금 9억 이하나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사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9억 이하 또는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퍼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들을 빨리 사야 하는 건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서울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서울에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올랐다는데 국토부에서는 풍선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KB 리브원에 따르면 6일 기준으로 서울의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성북구는 0.77%, 동대문구는 0.69%, 영등포구는 0.51% 등으로 많이 상승했다며 말이죠. 다 보면 너무 많으니 가장 많이 올랐다는 성북구의 9억 이하 아파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성북구에서 작년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신고된 거래량은 182건, 그리고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신고된 거래량은 54건입니다. 아직 다 신고된 건 아니지만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실제 9억 이하임에도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들도 많으며 금호어울림 센터힐은 2달 만에 6천, 도남 삼성은 한 달 만에 8천이 상승하는 등 몇몇 단지들만이 자전거래가 의심갈 만큼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적은 거래량과 맞물려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 이렇게 거래가 적을 때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로 0.02%포인트의 상승률 변동은 충분히 오차 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걸 가지고 9억 이하가 폭등하는 듯이 떠들고 있는 거죠. 특히 9억 이하 아파트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거래량이 아닌 거래량 비중을 가지고 떠드는 기사들은 볼 가치도 없고요. 지금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2월은 6,700여 건이고 1월은 1,000여 건입니다. 신고가 마무리되었을 때 9억 이하의 아파트 역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비중만 가지고 떠들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럼 지금 풍선 효과로 폭등하고 있다는 지방을 살펴볼까요? 역시 이런 기사에선 빠질 수 없는 지럴드 경제에서는 강남을 누르니 수원, 구리, 용인이 튄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정책의 효과가 아닌 역효과만을 강조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죠. 실제 12, 16 이후 수원, 장안, 팔달, 영통구와 용인,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 세 지역의 상승폭이 오르긴 했는데요. 이게 정말 12, 16 대책 때문인지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상승하는 지역 중 조정 대상 지역은 수원, 팔달과 용인, 기흥뿐인데요. 우선 상승 지역 중 용인 기흥구와 수원 영통구는 지난 12월 10일 용인 플랫폼시티가 용인 시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정책 전에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인 기흥구는 12, 16 이후 주춤했다가 인근에서 계속 띄워주니 다시 호가를 올리면서 오르기 시작한 것이며 영통구나 아니면 다른 조정 대상 지역인 팔달구 역시 각각 10월과 11월부터 이미 급상승하고 있었고요. 이는 9월쯤부터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나면서 수원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던 20에서 40대의 수요들의 매입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구리시를 가보면
실제 여기야말로 12.16 이후 오르는 곳이죠. 다른 곳에 비해 이전의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외지인 수요도 12월은 되어서야 늘어난 것으로 보아 대책 이후 서울 수요들이 차츰 구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기자들처럼 12.16 정책의 풍선 효과로 더 탄력을 받으며 오를까요? 비교를 위해 종합부동산 정책 중 바로 이전에 들어갔던 9.13 대책대를 보시겠습니다. 감정원에서 뽑은 주간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9.13 대책 이후 강남도 바로 하락하지는 않고 6주가 지난 10월 22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서울은 그보다 3주가 더 늦은 11월 12일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경기도로 퍼져나가서 강남에 가까운 성남으로 가보면 영향을 빨리 받는 분당의 경우는 10월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은 어떨까요? 수원은 12월에서 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용인 역시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동탄이 있는 화성의 경우도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즉 이제 강남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한두 달 이후에 수도권 지역들이 따라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를 때를 볼까요? 강남이 작년 5월부터 상승했을 때 서울 전역을 비롯해 성남, 수원, 용인 등은 7월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했죠. 거리가 멀어 조금 늦게 상승세를 시작한 화성의 경우도 8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구리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급등세는 없었기에 갭이 크지 않았고 서울 동부에서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갭이 작은 곳이 드물었기에 갭 투기 수요들이 활개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즉 얼마 전까지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이 급등하고 있었고 그 상승세가 한두 달 정도 늦게까지 인근 수도권 지역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품이 급격하게 끼고 있는 곳일수록 하락할 때 하락폭이 크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수원이나 용인이 초강세라고 말하는 이유는 언론에서는 지금 어디라도 호도에서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량을 통해 추산해 봤을 때 거래량도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의 9억 이하 아파트나 호재를 통해 투기 수요들을 유도해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던 인근 수도권 다른 지역들을 마치 정책 때문에 생긴 풍선 효과인 양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원이, 용인이 아직 한참 남은 플랫폼 시티로 인해 지금 당장 이렇게 상승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많은 자족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되었을 뿐이지 판교를 제외한 다른 테크노밸리들의 상태를 봤을 때 성공 여부는 보장할 수 없는데 말이죠. 단지 이런 호재로 인해 투기 수요들이 유입하고 나서 가격을 띄워 실수요나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고 경험이 거의 없는 젊은 갭투기꾼들에게 비싸게 팔아치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아파트가 투기하기 어려우니 단독이나 빌라로 쏠린다고 하지를 않나, 아니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경매 매물이 많다고 하면서 떡하니 나와 있는 9억 원 이하의 매물들을 자취를 감췄다고 숨기며 경매 시장으로 유도하는 등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나 수도권 풍선 효과 외에도 어디로든 부동산 시장에 붙들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독 빌라는 물론 경매 가격까지 같이 하락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지럴드나 매국 경제, 배를 잘 만들 것 같은 언론 등에 무조건 어딘가 급등한다고 호도 기사를 내는 것을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이들이 급등한다고 하는 지역들은, 급등한다고 하는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소량의 거래로 지금 투기꾼들이 비싸게 털고 나오는 중이라는 뜻이며, 이들이 팔고 나올 수 있도록 언론이 유도 중인 매우 위험한 물건들이라는 뜻이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9억 이하의 경매 매물이 많다는 것은 여력도 없는데 무리하게 갭투기했다가 이자 및 상승하고 있는 보유세 부담으로 버티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둘씩 파산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이 아파트 경매 매물은 5년 만에 최다 물량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을 다량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무슨 9억 이하 아파트가 올라가나요? 12, 16 이전까지도 많은 기사들이 입을 모아 외쳤던 것은 재건축, 신축, 대장주 등 초고가 아파트들이 서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했었죠. 또 여기서 낙수 효과로 인해 인근 수도권 지역이 동반 상승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고가 아파트가 막히면 9억 이하가 오른다느니 서울이 막히면 수도권이 오른다느니 하며 되도 않는 풍선 효과를 들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 효과가 커지면 추가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 풍선 효과는 일시적일 뿐 너무 크게 부푼 풍선은 결국 터져버리며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쪼그라들게 됩니다. 여기에 작년에 30대가 역대급으로 매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증여가 있었고 그 외에도 그동안 부동산에서 활약하던 큰손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빠지는 동안 부동산 초보인 30대들이 이 매물들을 매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는 언론들의 진위를 파악해서 내 재산으로 저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위험한 매수는 결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